6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과 M이 다른 한 직선 N이죠. N. 요 직선 N과 이렇게 만나서 각이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각 요 X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일단은 평행선과 다른 한 직선과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자, 동의각이 있었고 억각이 있었고 자, 막꼭지각이 있었죠. 막꼭지각. 자, 동의각은 위치가 같은 각이고 억각은 서로 엇갈려 있는 각이라 그랬고 막꼭지각은 꼭지점을 서로 맞대고 있는 각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x값을 구해야 된다는 건 일단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 110도를 보니까 나와의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M 요 직선의 아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같은 위치를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 직선을 봤을 때 아래쪽 얘하고 같은 동의각은 여기겠죠. 그래서 얘도 11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0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x각은 구하기 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우개가 됐네. 이렇게가 180도가 되잖아요. 평각이라. 그래서 여기가 110이니까 여기 구하는 건 쉬우시잖아요. 110에서 180에서 요 110을 빼주면 되겠죠. x각은 180에서 110도 빼면 70도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70이고 4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과 두 개의 직선이, 그래서 평행선과 하나의 직선이 만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동의각으로 구할 건지 억각으로 구할 건지 막꼭지각을 이용할 건지 요 세 각을 떠올리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문제는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50도고 각 B는 45도잖아요. 그랬을 때 요 X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 하면서 각을 물어보니까 삼각형의 총 요각을 다 더했을 때 총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요걸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는 지금 요각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요각을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건 평각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평각은 또 180도라는 걸 알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값을 x의 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평각에서 180도에서 우리 지금 요 모르는 요 각을 빼면 요 x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세 각을 다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50도 더하기 45도 더하기 요거 별로 놓을까요? 요 부분 모르는 거를 우리가 별로든지 뭐 x는 안 되겠다. 별로. 그랬을 때 이게 180도잖아요. 그러면 별의 크기는 180도에서 요 두 각을 빼면 되잖아요. 50에서 45 더한 거,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를 빼주면 되겠죠. 95도를 빼면 별의 각은 180에서 95 빼니까 85도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은 85도라고 구했어요. 이 녀석은 85도로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이렇게 180도 평각에서 요 별각 빼주면 얘가 나오니까 x는 180도에서 별각 구한 거 85도 빼주면 얼마죠? 85 빼면 그렇죠. 95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면 하나의 성질 알고 있으면 돼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있죠? 제가 연두색으로 바꿀게요. 요 삼각형에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각들은 다 삼각형 안에 있다서 내각이잖아요. 근데 요 삼각형 밖에 요각 있죠. 요거 삼각형 밖이라 외각이에요. 외각. 밖에 있다서 외각. 외각의 성질을 알면 돼요. 요 외각은 이 빨간 요 별각, 요거는 이웃하고 있는 애인데
이쪽으로는 멀리 있는 애들이죠. 각이. 요 외곽의 성질은 삼각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요 각과 이웃하지 않는 거 있죠. 이웃하지 않는 멀리 가 있는 거. 얘 이웃한 각은 요건데 얘 이웃하지 않는 멀리 있는 얘 있죠. 50하고 45도 두 개를 더한 각이랑 같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 좀 써만 봤어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요거 외곽이죠. 바깥에 있으니까 그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옆에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멀리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50하고 45 이웃하지 않는 내각. 삼각형 안에 있는 게 내각이죠. 안에 있다고 내각의 크기에 누구랑 합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요거 이용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계산하다가 틀리실까 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분수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없는 거. 그럼 우리가 소수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소수에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다 그랬죠. 유한소수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가 셀 수 있는 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뭐 0.3 소수점 아래 이런 숫자들이 셀 수 있죠. 뭐 0.25 뭐 1.5 배우신 것들이 다 유한소수예요. 셀 수 있는데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가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요. 뭐 3 이렇게 쭉쭉쭉 1.4545 이렇게 나가든지 뭐 파이 같은 거 3.141519 이렇게 나가든지 이런 게 다 무한소수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한에서 저번에 하나 배웠을 거예요. 순환소수가 있고 비순환소수가 있어요. 순환소수는 소수점 아래가 반복되는데 숫자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죠. 이렇게 이런 거라든지 1.4545 되든지 0.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 0.2525 이렇게 반복돼서 그 숫자의 배열이 반복해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순환이라 했고 비순환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숫자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수가 반복되지 않는 거는 비순환 소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뭐 2.2 1 2 3 4 5 6 이렇게 막 그다음에 파이도 되겠죠. 파이 이런 게 다 비순환 소수점 아래가 계속해서 똑같은 수로 반복 안 되고 다르게 가죠. 뭐 1 2 3 4 5 6 이렇게 쫙 나가는 게 비순환 소수예요. 근데 이제 소수에 이렇게 어떻게 나눠지는 소수를 알아봤고 우리가 지금 알아보자는 건 이게 아니고 유한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 없나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유한소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나와요. 소수 중에서는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별할 때는 우리가 분모를 보고 판별해야 돼요. 여기 분모 여기를 보고 판별하는데 뭐냐면 기하분수 중에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더 이상 분모 분자가 약분 안 되죠. 그런 걸 기하분수라 그러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분모와 분자가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거 이런 기하분수 그 중에서 분모 있죠. 분모를 보고 소인수 분해를 하세요. 2를 소인수 분해하면 더 이상 못 쪼개죠. 이거는 그냥 어차피 소수기 때문에 얘는 못 쪼개요. 3도 못 쪼개죠. 근데 4는 쪼갤 수 있잖아요. 4는 소수가 아니니까 2와 2. 그러니까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그 분모가 2나 5일 때는 무조건 유한소수예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분모가 2나 5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근데 5는 또 소인수 분해 못하잖아요. 돼 있는 수잖아. 2, 3, 5, 7 중요한 거 2, 3, 5, 7인데 이 소수 자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2, 3 더 이상 못 쪼개죠. 4는 쪼갤 수 있어요. 또 2로 이 두 개를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개서 분모가 2나 5로 나오면 유한소수예요. 자, 그럼 골라볼까요? 분모가 2로 나왔으니까 유한소수 맞아. 또 분모가 3으로 나왔으니까 얘 유한소수 아니야. 4는 2가 아닌데 왜 이게
됐지 이게 아니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소인수 분해하니까 뭐가 나와서 2가 나왔죠. 2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얘는 유한 소수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5도 유한 소수죠. 2와 5니까. 자, 2, 5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3분의 1은 여기 나와 있구나. 6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6분의 1은 요걸 소인수분해 하세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 3은 6이잖아요. 근데 2하고 5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3이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을 하나 더 해볼까? 10, 여기다 쓸 자리가 없네. 10분의 1 한번 해볼게. 요게 유한소수인가 아닌가. 그러면 분모를 소인수분 하랬어. 2, 5는 10, 소수인데 2하고 5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유한소수일까요? 아닐까요? 유한소수예요. 제가 8번 문제 풀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한번 마무리 해드릴게요. 10분의 1 이게 유한소수냐 아니냐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분모를 소인수분 해야 되죠. 10은 2하고 5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서 분모가 2나 5가 나오면 유한소수이라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1은 이거는 유한소수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꼭 기억하시고, 그럼 답은 3분의 1이 유한소수가 아닌 2번에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3분의 1은 또 사실 나눠보면 0.3333 이렇게 돼요. 자,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 볼게요. 9번은 다낭식의 나눗셈 문제인데, 여기 보면 x의 7제곱 나누기 x의 제곱이죠. 그랬을 때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x의 7제곱이라는 건 x가 7번 곱해져 있다는 거예요. 2, 3, 4, 5, 6, 7. x의 제곱은 아시죠? x가 2번 곱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7번 곱해진 거에다가 x가 2번 곱해진 거를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기는 우리가 여기서 써보면 x의 7제곱 쓰고,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로 곱해야죠. x제곱분의 1로. 그러니까 얘가 분자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아니, 분자가 아니라 분모로. 그래서 여기서 써보면 x 곱하기 x 7번 쓰고, 7번이 분자로 가고 x 곱하기 x제곱이 분모로 오는 거죠. 나누기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 약분되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x가 몇 개 남아요? 5개 남죠. 그래서 x의 5제곱이 되죠.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조금 간단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지수법칙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나누기 한 거죠. 우리가 요거를 한번 예를 들을까요? 어떤 수 A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이 같아야 돼. 대신 지수법칙이 성립하는 요 밑이 같아야, A면 A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근데 요걸 X라고 해도 돼요. 이거 모르는 건데 꼭 A만 아니어도 돼요. X와 X 이 밑이 같을 때 5제곱 나누기 2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A를 5번 곱해서 분자에다가 자꾸 분모 분자가 바뀌네요. 분자에다 써주고 분모에다 이렇게 써줘서 계산해서 약분해서 A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도 되지만, 이럴 때는 또 이거 다 써주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좀 그렇잖아요. 시간상. 그럴 때는 이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간단해요. 나누기가 나올 때는 밑이 같고, 이 다낭식의 나눗셈이 나올 때는 이 지수 있죠. 5하고 2라는 지수. 거기에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5에서 2를 빼면 3. 금방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볼게요. A가 아니라 X죠. X의 7에서 나누기 X의 제곱, 그러니까 지수법칙 적용하면 X 요거 밑 똑같죠? 똑같으니까 되죠? X 쓰고 7 조그만 요거 지수 있죠, 지수.
7 빼기 2 이렇게 하면 x가 5. 답 똑같죠? 이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풀어서 해드린 거고, 나누기는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면 곱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꼭 나누기만 나오려는 법이 없어요. 곱하기가 나올 때는 요거 똑같죠? 밑수가 똑같으니까 a 쓰고 얘랑 얘랑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a의 5제곱이 돼요. 이건 당연하겠죠.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a 곱하기 a잖아요. a의 2제곱은. 제곱은. 그 다음에 a3은 세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3번 곱하라는 거죠. 이렇게. 요거가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게 a가 5번이니까 a의 5제곱. 되죠? 2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a 4제곱하고 가로가 있고 또 제곱을 하래요. 요 의미는 뭐냐면 여기를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게. 위에다가 a의 4제곱에 있는데 여기다 또 2번 더 제곱을 하래요. 그럼 요 가로는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일단 가로부터 해볼게요. 4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4제곱이니까 요거를 한 번 더 제곱해야 하는데, 제곱하는 거는 이런 거 똑같은 거를 한 번 더하는 걸, 더 곱하는 걸 제곱이라 그랬죠. 요거를 또 한 번 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a의 4제곱을 4제곱을 너 한 번 더 곱해. 그래서 여기 한 번, 2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8번이 되죠. a 밑수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이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a의 8제곱이 되는데 요럴 때는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보니까 a의 8제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가로 속에 있는 지수랑 밖에 있는 지수랑 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꼭 지수법칙 기억하시면 좋아요.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연립 1차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게 방정식이죠. 이런 거 같다. 근데 부등식은 아니잖아요. 부등호가 있는 게 부등식이죠.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있는 걸 우리가 부등식인데, 1차 부등식이 연립했다는 건 우리가 방정식에도 배웠잖아요.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연립해서 연이어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방정식이.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대요. 그랬을 때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두 개 있는 거죠. 어떤 부등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는 1번에도 만족하고 2번에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방정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고 부등식은 그냥 부등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는, x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해 보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제가 따져볼게요. 요 마이너스 3 있는 거부터. 요런 식 하나의 식이 나왔고, 해가 나왔고, 하나는 또 요 해를 만족하는 식으로 나왔대는데 1번과 2번식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부등호로 표현해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이걸 우리가 1번식으로 놓을게요. 요거를 1번식으로 놓고 요거를 2번식으로 놓을게요. 그럼 1번식을 요걸 표현해 보면 x값이 여기 마이너스 3은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써주고 이쪽으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 이 수직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x값이 1로 가니까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3보다는 커. 이런데 빵과 뻥 뚫렸죠. 하얗게. 그럴 때는 이 등호 쓰면 안 돼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포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2번식을 따져볼게요. 제가 2번은 x가 2보다는 2 써주고 이렇게 가죠. 왼쪽으로. 자 이건 왼쪽으로 가니까 수직선상에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니까 작다는 거죠. x가 2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렇게 됐네. 그런데 요 동그라미가 까맣게 색칠해져 있죠. 요거는 2를 포함해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x 써주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또 공통인 부분이 여기 공통인 부분이 해니까 x가 2보다는 작대요. 작거나 같대요. 2보다는. 답은 몇 번이에요? 4번.